지금부터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 상상 포럼 마을, 학교, 주민이 소통하는 진주의 교육 생태계 상상 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진주 교육 공동체 결 운영위원장 정어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진주행복교육지구가 주최하고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주관하고 있으며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도움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은 진주행복교육지구가 2년간 운영되었는데요. 새로이 또 2년을 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평가와 그리고 이후 또 2년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진주교육공동체 결의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진주 지역 마을학교 그리고 학교의 마을교육 그리고 학부모 자치활동 사례를 연구하면서 마을학교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진주시의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마을학교, 작은 도서관, 시민사회단체, 주민 모임 등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진주의 교육 생태계의 미래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로컬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완조의 소양중학교 주창원 교감 선생님의 기조 발제가 있고 마을과 학교가 만나다라는 주제로 장윤정 대천마을교육공동체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후 5분간 휴식을 가지고 좌석을 정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참여한 각각의 교육 주체들의 간단한 주제 발표에 이어서 패널 상호 간 토론과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의에 따른 패널들의 질의 응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앞선 발표와 그리고 패널 토론의 내용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내용을 주제로 잡아서 각 주제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에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의견이나 질의를 올려주시면 활발하게 토론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겠지만 요 앞에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온라인 댓글 정리단이 이 과정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요. 깜짝 이벤트는 아니네요. 미리 안내가 되었으니까 오늘 그 포럼 생중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기조 발제자로 나서시는 주창은 선생님을 이쳐서 로컬이 미래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 여기 준비를 한 쪽에서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주소와 정확한 주소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자택으로 이렇게 좀 발송을 갖다 해드릴 계획이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주시거나 그 질의응답을 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선정해서 따로 상품을 드릴 텐데요. 어떤 상품이 준비되는지 혹시 뭘로 준비가 되어 있죠? 기프티콘으로 네네. 어쨌든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로컬 에듀를 전국적으로 유행시켰던 분입니다. 이번에는 로컬이 미래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시금 지역을 살려야 교육이 살고 그리고 교육을 살려야
지역에 산다는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전북 완주 소양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는 추창훈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양중학교 추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약 3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우리 완주 그리고 제가 근무한 소양중학교에 오신 적이 있고요.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진주에 와서 또 완주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진주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대단한 또 변화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주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결이라는 마을교육 공동체, 특히 민간 단위 또는 자발적인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주도로 오늘 행사도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로컬이 미래다. 책의 제목이면서 오늘 발표 주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로컬이 미래다. 로컬이 미래 맞습니까? 역시 진주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로컬이 미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이 미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들 또는 집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또 좋은 직업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역에 살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을 가질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로컬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삶을 또는 행복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같이 함께 살아갈 이 로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로컬이 미래는 희망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못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그리고 혹은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 또 그런 청년들 또는 그런 지역 혁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당위적인 측면과 희망적인 측면에서 로컬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로컬이 저절로 미래가 되진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제안합니다. 로컬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나 마을, 지역에서 바로 진주, 바로 로컬의 시민 또는 이곳이 진주니까요. 진주의 시민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많은 지역에서 그걸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하고자 하는 일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진주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혁신교육이 우리 현장에 또는 학교와 마을에 우리 삶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작은 학교와 또는 대한교육에서 그 혁신교육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을 이 바로 작은 학교와 대한교육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 남한산초에서 시작한 걸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데요. 그게 퍼지면서 전국에 약 15개, 20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개에서 20개 학교의 변화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기엔 너무나 적은 숫자죠. 그래서 2009년도에 그 경기도에서 이 작은 학교의 변화와 의미, 가치를 공교육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경기도의 진보교육감이 혁신학교에 작은 학교의 변화를 도입해서 여기에 인사, 재정, 예산 그리고 행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무렵 13개의 작은 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로 시작했던 이 혁신학교가 올해 기준 무려 2,000개 이상이 2,000개 정도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육의 대단한 분기점을 여기서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사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진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하여 혁신학교가 아무래도 농산촌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도시의 큰 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2011년도에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바로 진주 행복교육지구입니다. 이 혁신교육지구는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지금까지 교육은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 교육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교육의 본질,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경기도 6개가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무려 전국에서 167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228개가 있거든요. 약 3분의 2가량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2015년도에 이제 대두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 또는 교육청 또는 관공서 중심으로 또는 공무원 중심으로 교육의 변화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이 교육의 변화에 민간, 특히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 밖을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논하는 자리인데요. 질적인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은 학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면 학교 밖에서 오히려 또 더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큰 변화의 흐름을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얘네들은 일단 학교에서의 학습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시험에서 풀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의 시간과 공간을 또는 내용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자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방향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두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일종의 어떤 한계나 어려움인데요. 학교가 사실 아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동했고
또 그걸 목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학교에서의 학습이 아이들 실제 삶과 그다지 큰 관련이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많은 활동이 공간적으로는 학교가 마을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마을과 동떨어져 있거나 높은 벽을 치고 있다는 많은 자성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은 받지만 또 학교에서 학습을 하지만 그 학습의 내용이나 수업의 내용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문제와 그다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습의 과정에 잘 적응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구별되어지는 현실을 또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 또 학교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기 있는 진주 또 수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까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학교와 마을이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활동을 수행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학교 마을 연계교육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육활동대로 충실히 운영하고 또 마을에서는 학교가 담당하지 못하는 돌봄과 관계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교와 마을이 손잡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 마을 연계교육이 전국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잠깐 살펴보면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마을 선생님, 마을 돌봄, 그 다음에 마을 체험처, 그리고 마을 교과서, 마을 방과후, 청소년 자치배움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진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 마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표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교 교육활동의 목적,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거죠. 그런데 잘 가르치고 잘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학습이라고 명명하고 지금 수행하는 것은 잘 가르치고 배우는 걸 넘어서서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익히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많은 장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풀어내는 이 정도의 활동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와 마을의 협업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바로 학교에서 충분히 또는 수업에서 충분히 교과의 지식, 기능, 태도, 덕목 등을 충분히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들을 실제 현장인 마을에서 직접 그것을 해본다는 거죠. 해보고 조사해보고 탐구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직접 해봄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에 익힌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익히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이에요. 또 연습이죠. 그런데 이 연습과 훈련을 학교 안에서만 하기에는 학교라는 시간과 공간과 자원의 제한이 너무나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넘나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 마을과 협업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삶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원래 학습이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 또 학습의 본질인데요. 이것들을 학교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학교와 마을의 협업을 통하여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저는 진주에서도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가치와 또는 목적과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교육의 본질인 이것에 대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이것은 혁신교육의 이론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학자인 듀이에서 나온 겁니다. 듀이는 1990년도 초반에 이제 교육의 근본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건 바로 삶은 경험의 연속이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형성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느냐를 늘 궁리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활동은 경험의 과정이고 경험의 연속이고,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이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학교 체제의 시스템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아이들한테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주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또 향상하기 위해서 마을의 전문가와 함께 또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키우는 이 마을을 통한 또 마을에 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 지금 상당히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감정이나 느낌이 교차할 텐데요.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좀 약간의 좀 부담감, 약간의 또 이 주저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 특히 이걸 학습과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면 결국 교육의 목적이 학습과 삶의 일치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마을과 협업은 교육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우리가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진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개될 텐데요. 전라도 완주군에서도 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마을과 협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전라도 완주군 혁신교육지구의 4개의 분야와 또 20개의 과제가 나올 텐데요. 이 따뜻한 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학교는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또 역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즐거운 학교는 아이들의 문해체 교육, 진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학교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을학교는 진주가 운영하는 마을학교는 저 큰 분야의 마을학교가 아니라 마을학교의 작은 분야에 또 작은 마을학교가 있죠. 그것 제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완주의 마을학교는 크게 6가지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요. 보시면요, 이 마을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수업이거든요. 그럼 교육과정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의 전문가와 마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 전라북도 완주군의 학교가 약 54개가 있는데요. 이 54개의 학교 중에 50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 마을교육과정에 마을교육과정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예. 이 마을교육과정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 활동하는, 특히 학생 주도의 그런 수업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되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별로 한 500쯤 되는데요. 이 예산을 학교에다가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의미 아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학교별로 약 500쯤 되는 예산, 전체 한 2억쯤 되는데요. 이 예산을 학교에다가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해 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 강사와 버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행정 부담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또 환호하는 또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 선생님인데요. 학교에 사는 특기적성, 특히 문해체, 이러한 분야에 마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이 마을교육과정은 달리 여기에는 이제 교육기부 용도로 참여합니다. 뜻이 있는 또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교통비 10,000원 정도만 받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을교과서는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해마다 한두 개의 읍면에서 마을교과서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완주군에서 5개의 지역에서 5개의 읍면에서 이 마을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을학교는 진주 마을학교와 비슷한데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의 어떤 공간에 가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독서, 원예 또는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문박 진로 체험처는 완주군의 직업인들, 특히 학교 밖에 나서는 수많은 직업인들이 근무하는 곳 또는 그 사람들을 진로 체험처로 발굴해서 약 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들 발굴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학교의 방과 활동을 완전히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 말은 학교의 예산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방과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이걸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완주군의 마을교육과정 또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진주 이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에서 토론할 내용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여기 계신 패널분들 또는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마을교육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데 과연 마을교육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마을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우리가 언제 말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마을교육이 무엇인지 아마 질문을 드리면 아마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텐데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와 마을 주민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측면에서 선생님들은 마을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냐면요. 본인의 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수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하여 마을에 누군가와 협업하거나 활용하는 그러한 교육의 일환.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많은 마을의 활동가나 또 전문가 등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요. 학교라는 시스템, 학교라는 제도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꾸고 해보는 것들을 마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냥 학교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을이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역시 이것도 선생님들과 지역민들의 답이 달랐습니다. 짐작하시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선생님 마을교육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9명은 마을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아니군요. 예.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당연히 학교죠. 그걸 마을이 지원하는 거죠. 선생님 어떤 게 맞나요? 어렵죠? 둘 다 맞죠? 가장 편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근데 문제는요. 여기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지원한다는 생각과 그런 가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들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문건을 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참여는 무엇을 가능한가? 많은 행복교육지구나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과정 또는 공교육은 놔두고 마을의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수십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들을 뽑아서 교육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 공교육을 놔두고 교육을 논한다는 건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 말도 안 됩니다. 즉 학교 또는 공교육의 변화와 선생님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혁신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선생님을 아이들한테 돌려보내는 것, 그리하여 수업과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성찰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과 새로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업무가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는 불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몫인데 그렇지 않은 업무, 예를 들어 강사를 뽑고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은 과거적 선생님들의 손에서 좀 빼주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 또는 행정기관, 특히 진주시청의 좀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마을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과정과 내용이 일반 학원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을형 사교육기관이냐? 사실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러려면 학교든 마을이든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과 기회와 장면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선생님과 마을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제가 학교 선생님과 마을 선생님 두 분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마을 선생님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마을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과 또 그런 직업인으로서 활동했던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과 만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발달 단계라든가 학습의 과정이라든가 또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수라든가 워크숍 통해서 이렇게 좀 신장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 역시 마을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또는 그런 과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선생님의 교사대 입학, 그 다음에 그 임용고시 또 임용 발령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선생님이 마을교육과 지역교육에 대하여 배우고 만나고 익힐 만한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진주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진주의 선생님들이 진주의 교육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장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싶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공모사업과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사실 일종의
씨앗이나 언덕과 같아서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방법을 오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교육 활동가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선생님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동의하신가요? 대답이 별로 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교육의 질은 마을교육 전문가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한 명제, 이 당연한 진리를 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 충분한 대우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근무 여건과 조건, 환경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오늘 좀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혁신교육 전반적인 흐름과 마을교육 공동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라는 이 국가적인 엄중한 재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성찰하고 보완하고 또 다듬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의 근본적인 목표는 뭔가요? 이게 좀 너무 어렵죠, 주관식이라.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예, 1번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2번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2번인가요? 예, 선생님 확실한 거 2번인가요? 책임질 수 있나요? 예리하시군요. 3번 있냐고요? 예, 3번은 없는데요. 2번에 책임질 수 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텐데 안 바꿉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혁신교육을 받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범주와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낸다면 아이들은 잘 살 수 있나요? 모든 아이가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어렵죠? 자, 오늘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고. 선생님들, 만약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육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교육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교육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문제만 있지 않아요. 바로 지역의 문제, 특히 절대인구 감소 또는 인구 유출, 그로 인한 지역의 삶의 질의 저하, 이것이 기본적인 서비스예요. 삶의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고 이게 서로의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그 출발점의 차이를 메꿀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양극화 또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학교와 마을은, 또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는 각자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하여 손을 내밀거나 같이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학교와 마을이 벽을 친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그 감소로 인하여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는 통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약 228개가 있는데요. 약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인구 제로에 인구가 하나도 없게 될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4%가 바로 이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작년 말, 즉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여기서 모여 삽니다. 이 서울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역시 지난 1982년도부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이제 무려 5,000개 학교가 사라졌고 2010년 이후에도 5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과 학교, 이 교육과 마을 모두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논의도 오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떠신가요? 교육의 문제, 지역의 문제, 삶의 문제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 있는 건 어딘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제안을 합니다. 진주 말교육 공동체 또 혁신교육의 큰 흐름 중에 하나를, 저는 이걸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 또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은요, 이걸 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뿌리 내리며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지역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23조에 보면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게 학교 본질의 이유입니다. 그 23조 2항을 보면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단, 교육감 및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사이에 이 지역교육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편성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되게 숫자만 조금 바꿔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학교와 전국의 교실에서 서울의 아이들이나 전주의 아이들이나 진주의 아이들이나 완주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모르고, 또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남을 것 또는 살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의 대부분의 그런 교육력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으로 투여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곳에 따라갈 수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너나 할 것 없이 서울로 내보내는 교육,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신념과 신화가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우리 반 아이만큼은 갈 거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서울에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서울 사람을 살아가는 이 구도, 이 오래된 관행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릴 일종의 노력과 어떤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지역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 지역이. 바로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라는 지자체가 교육의 주체로 나서서 지역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 특히 진주의 모든 학교와 마을에서 지역의 시민, 특히 진주의 시민을 기우는 풀뿌리 지역교육으로 목표 방향을 바꾸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주에서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경제 시스템,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국가 또는 서울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답이 없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지역으로 또는 서울 이외의 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행정 수도를 옮기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원도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이제 자본주의, 바로 시장경제, 자본의 효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따르지 않고 함께 벌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따뜻한 또는 협동조합 또는 공유경제에 눈을 뜨고 참여한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진주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또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약 150군데가 있거든요. 그 150군데 중에 3분의 2는 서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나 선생님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노후를 준비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 과정에서 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버는,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지역 내에서 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운영 방식, 바로 로컬푸드가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푸드 플랜, 소셜 굿즈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과 경제 방식 또는 삶의 방식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비대면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에 그치지 않고 바로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국가 단위나 먼 지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비대면과 이 주변의 생활권,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가왔지만 잠깐이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선생님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지역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에 또는 중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 또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다 보니까 이 변화의 물결이라든가 변화의 파고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왔습니다. 잠깐 주변을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일반인들, 학교 선생님이 아닌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굳이 알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학교 선생님을 아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한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소질과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마을의 전문가들이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최종 목표는 결국 아이들을 잘 살게 하고 아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건데 그 지원하는 과정과 방식과 내용이
기존의 트랙, 특히 국영수 교과 중심, 그리고 인한 대학에 들어가서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가는 이게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학생들과 차이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우리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에 지금 약 70여 분의 분들이 지금 접속하셔서 계속 이렇게 질의와 그리고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패널 토론 시간에 잠깐씩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질의나 의견들을 각각 좀 이렇게 좀 드려서 좀 답변을 갖다 받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부산에 대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그 장윤정 대표님을 모시고 마을과 학교가 만나온 3년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몇 분 계시는데요. 예, 크게 박수와 환호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 함영동에 있는 대천마을 교육공동체 공동대표 장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주제가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잘 만날 것인가가 중심인 것 같아서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다 제하고 저희가 마을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었던 프로그램 마을 나들이입니다. 마을 나들이는 모든 교육 공동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 저희 마을이 하고 있는 마을 나들이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저희 마을과 학교 북구 단위로 마을과 학교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고 3년 정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은 넘겨주시는 거죠? 제가 넘기면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보통 마을 나들이가 지역에 있는 역사 유적지 위주로 거기를 둘러보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유인들이나 유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식의 마을 나들이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 해설사가 한 학급의 아이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이제 지역을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 이런 거 말고 저희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로 마을 나들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로 우리 마을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다행복 교육지구여서 북구 다행복 지구에서도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북구 전체에 균일하게 진행되는 마을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저희 마을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네 개의 핵심들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을은 그럼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을들이 시작됐지? 그리고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마을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저 말씀이셨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문맹자가 한 명도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하는 저 학교 마을 학교들이 운영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을에서 같이 뭐 제방을 쌓거나 양수기를 설치하거나 기화 공장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같이 돌봤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마을에서 자기 재산들을 내놓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 일제시대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마을에서 다시 서당을 열어서 한글 교육을 이어갔던 이야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지키면서 살았는지 저희가 들었을 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우리 마을 아이들이
어떤 비석, 어떤 절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마을 나들이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가 저거였거든요. 마을에 딸, 아들까지 며느리, 시집온 며느리들까지 한글을 다 가르쳤다. 어떻게 학교를 저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교육이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하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만들어질 때 저희 마을에도 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학교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함영동 지역에 7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공유재산, 마을마다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 공유재산에서 돈을 모으고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 운영비를 마을이 같이 다 마련해서 개인이 돈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시절에 그 졸업 사진을 보면 저희도 놀랐던 게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어르신들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일제 시대가 진행되면서 함영학교가 운영할 수 없게 문이 닫게 되어도 그러면 또 마을에서 서당으로 다시 한글 교육을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돌봤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마을 나들이를 좀 만드는데 저희가 마을 나들이의 중심은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마을 나들이가 마을에서 해야 되는 마을 나들이가 맞을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기획할 때 보통 마을 나들이가 제가 이제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교실에서 일하는 수업 방식과 다르지 않다. 해설사 양성 과정이 그런 거죠. 누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외워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설명해 주는 방식. 그러면 이 방식이 맞나?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이 이제 공동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대천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마을에서 단체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들이 사실은 뭐 15년에서 한 4, 5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 역사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하고 싶은 마을 나들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왔던 저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해설사가 한 학급을 데리고 현장을 돌면 교실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 5명 열심히 듣고 5명쯤은 땅 파고 있고 반쯤은 듣다가 말다가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 나들이가 맞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마을 나들이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미션을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거였고요. 그다음에 마을 나들이로 미션으로 아이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과정에 마을의 곳곳에 숨겨진 재미난 장소들을 둘러보는 그런 나들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미션을 부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 과제를 하나씩 다 가지고 미션을 모아서 이 전체가 이제 모든 학급의 아이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 소개는 오늘 할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따라가는 마을 활동가는 이 모든 걸 준비만 하고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 안에 그곳에 잘 갔다 올 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림자 역할. 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외워서 하는 마을 해설이 마을에 해야 할 마을 나들이가 맞나? 이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 2019년에는 그래서 아이들도 이 마을 해설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알아가지만 두 번째 목적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마을 해설 활동가들이 스스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설 기획도 하고 모든 거를 활동가들이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역량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9년, 20년, 2년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코스를 바꾸고 내용을 뭘 넣고 뭘 뺄 건가를 해마다 다시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이 프로그램과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활동가의 역량들이 해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첫 해는 저희가 이렇게 기획해서 현장까지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면 현장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 장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아이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했는데 2020년에는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을 아이들을 마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마을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2019년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으로 들어갔고요. 20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을로 나올 수 없는데 학교에서는 온라인 자료로 학교에 넣어주거나 마을 선생님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수업해 주시기를 제안하셨는데 활동가들이 평가가 현장에 가서 그곳을 보고 느끼는 그런 마을 나들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또는 영상으로 주는 것은 굳이 마을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영상 자료 저희가 드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예, 저희는 평가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는 학교에 넣어드리고 마을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능한 시기에 이번 가을에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단위, 가족 단위 다양한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 나들이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과 학교가 만났던 이야기들인데요. 대천마을교육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단체가 함께 모여있는 네트워크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달 모여서 마을 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마을교육공동 활동을 시작해서 2018년에는 마을에 10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마을에서 각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소통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 마을 안에 이제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다흥복 교사 선생님들이 이 회의에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서 2019년부터는 다행복학교 리더 교사 선생님들이 마을 회의에 들어오셔서 매달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근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 리더 교사는 우리만 알아가지고 학교 전체 소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2020년부터는 리더 교사가 들어오시면서 학년마다 선생님들을 한 분씩 계속 데리고 참관을 같이 오세요. 그래서 리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래서 회의 구성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예,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제 소통하는 구조가 저희가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소통 구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소통 구조는 이제 18년에 이제 저희가 서태 준비하고 못했는데 2019년 두 번째 학교 마을 이제 연계 진행하면서부터는 학교에 제안을 했죠. 이거 끝나고 이거에 관련된 교사와 마을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평가 회의를 좀 하면 좋겠다. 예,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18년에는 못했는데 19년부터는 이제 담당 선생님, 뭐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개 정도 되는데 그 담당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들 다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 활동가들하고 이 진행한 소감, 뭐가 불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했고, 올해도 2020년에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올해 저희가 3년째 학교와 연계하고 평가 회의를 해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감들이 서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이야기는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가 또 마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마을이 뭘 하는 단체가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뭘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으세요. 말씀들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저희가 마을에 있는 학교들에게 교사 다 모임, 전체가 다 모이는 회의 때 한 번만 빼달라고 늘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주시면 들어가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소개, 마을 단체에 대한 소개,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늘 달라고 요청해서 마을 학교들에게 들어가서 마을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게 마을을 알리려는 활동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북구 다행복 지구에서 하고 있는 게 권역별 회의라는 겁니다. 북구가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권역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권역별 회의에 오시는 분은 다행복센터에서 이 사업을 관여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서 대표교장 선생님 한 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주민센터 센터장님, 뭐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 담당자, 그 다음에 마을 회의에서 단체들 대표, 뭐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나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다 올 수 있게 해서 매월 어쨌든 얼굴 보고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계속 18년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 진행은 다행복센터 담당자가 뭐 장소를 빌리거나 회의 안건을 만들어 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담당자가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기 동마다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동마다 특성이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이제 화명동 특성은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곡동은 임대 아파트와 복지관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 두 동을 섞어야 서로가 잘 될 것 같아서 2020년부터는 권역을 섞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권역별 회의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가족이 왕창 전학을 왔는데 이 학교에 삼남매가 있는 전학을 같이 왔는데 부모님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머리에 이 있고 숙제 안 해오고 냄새 나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관계가 안 된다. 근데 학교에서 교육은 해결할 수 있는데 씻거나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 회의에 오셔가지고 주민센터 센터장님한테 복지관 관장님한테 얘들이 씻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주민센터 복지과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월목요건을 끊어주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관리를 마을에서 맡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챙기는 시스템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래서 학교나 마을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회의 구조 안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더라.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얼굴을 계속 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더라.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째 다행국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을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학교를 제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뭘 준비해서 들어가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만나서 학교가 뭘 필요한지 알아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학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해마다 드렸는데 올해 드디어 북구 전체 이 다행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22개 모든 학교 선생님, 마을 단체,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2시간 반 동안 치열한 토론을 한번 처음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총 의견들은 마을은 학교 문이 너무 높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학교는 마을에서 뭐 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겠다. 예, 이 의견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까 이제 앞에 발제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계속 만나는 자리는 꼭 필요하다. 근데 초중 고등을 다 모았더니 요구와 이게 달라서 초등 중등은 좀 구분해서 진행하자. 그다음에 교사들이 마을에서 들어오는 사업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때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의견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키는 방법들이 뭘까? 일단 교사들이 내신 의견 중에서는 저희들 진로 체험 학습에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꿈길이라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교사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이트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 외 공문에 대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행복 사업들도 이 꿈길 사이트와 연계시켜줘서 추가적인 공문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줘야 사실은 학교가 마을 프로그램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 아까 앞에서 사례 드신 것처럼 마을의 학교 저희가 바느질 동아리 선생님이 마을 학교 동아리 수업으로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사전 그 임용에 대한 공지, 공문 띄우 사전에 공지하고 면접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강사를 뽑아야 되니 너무 힘들다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요구하셨던 게 다행복센터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다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교사들이 이 사이트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일일이 들어가서 뒤져서 마을 자원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만 계속 반복해서 신청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깨려고 하면 이제 마을에 있는 자원 가능한 프로그램, 연계 가능한 이 강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짜리 종이로 만들어서 좀 줘봐봐. 교실벽에 딱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2월 전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계획이 나오기 전에 계획서를 주셔야 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2년 진행하면서는 그렇게 하니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미 마감이 되어서 추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신청, 중간에 추가 신청 2개로 나눠서 다 가능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올해 이제 다 모여서 한 회의들에서 쭉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아까 제일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다행복학교 화명초등학교하고 이제 3년째 진행하고 올해도 이제 저번 주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평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평가 회의를 하면서 제가 현재까지는 저희도 마을이 학교와 많은 연계를 하고 있지만 마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체험학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마을 나들이가 교과 연계해서 수업 시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많은 수업들이 창체 뭐 이렇게 체험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구나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저희가 뭐 우리 반 추천 도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한 3년째 하시니까 올해 평가가 그랬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들어오는 이 독서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진행한 수업 시간의 독서 내용하고가 그닥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 독서 수업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서 수업 안에서 독서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내년에 구체적으로 해서 별개가 아니라 독서 수업 안으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올해 했던 이 텃밭 프로그램이 아이들 뭐 가사 수업과 연계해야 될지 과학 수업과 연계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처럼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이 교과 연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좀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무슨 수업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의논안을 들고, 마을은 그거와 또 같이 학교에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서로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내년 1월에 만나서 같이 수업 연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의논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2년, 3년 협업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돼서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교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가능한지 선생님들도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사실 저희도 마을에서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굳이 그렇게 10년 이상 잘 살아왔는데 학교로 굳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회의를 다시 이제 꾸렸던 이유는, 마을에서 아무리 많은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참가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있는 장소를 가려고 하니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똑같이 다 경험한다는 것은 마을 전체 아이들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어서 몇몇 아이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아이들의 삶의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중에서 아이들의 삶의 변화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이 학교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와 마을이 만난 일은 여전히 지난한 일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한 3년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 만나서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지, 학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마을과 학교가 서로 언어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협업할지 이런 거는 한 3년 해보면서 이제 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주체는 누군지,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마을 전체에 지금 이대로 아이들을 둘 수 없는 상황은 맞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 마음대로 막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게, 또 특히 진주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을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잠깐 5분간 좀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쉬는 동안 나가시면 안 되시고요. 예, 잠시 화장실만 가셨다가 다시 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소감과 질의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토론회를 이어갈 테니까 꼭 다시 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5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